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1인당 명품 소비 비용 세계 1등, 벤츠 수입액은 세계 3위권이라고 하네요. 빚으로 멋있게 사는 건가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네, 빚으로 멋있게 사는 거 맞습니다. 멋있게 사는 게 아니라 골로 가게 사는 거죠. 빚으로 사는 게 뭐가 멋있습니까? 쪼들리게 사는 건데.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속은 타들어가죠. 매달 카드 영수증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메꿔야 되냐. 그런 생각 들죠. 저는 뭐 돈 있는 분이 명품 소비를 많이 한다. 뭐, 벤츠를 산다.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1인당 명품 소비 비용이 세계 1등. 세계 1등이에요. 전 세계. 우리 우리나라는 명품을 제조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명품이 없는 국가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명품 소비라는 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가지고 명품 소비가 늘어난 게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서 그래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보통 명품은 남자보다 여자분이 훨씬 더 많이 소비합니다. 그러면 별로 능력도 없고 버는 것도 많지 않은 여자분들이 명품에 손을 많이 댔기 때문에 이 소비량이 많이 는 거예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젊은 여자분들 보면 명품 이제 아이템을 소지한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비 오면 여러분 여자분들 보면 그 장화 신잖아요. 그 장화도 샤넬 장화라고 적힌 게 있어. 그거 신는 분도 있어요. 근데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네. 비싼 장화를 신으면서 버스를 타고 다녀요. 네. 저 카드로 질렸을 것 같은데. 예, 샤넬 장화 있습니다. 샤넬 장화 와 비싸네. 진짜 비싼 건 300만 원짜리도 있네요. 레인부츠라고 있습니다. 네, 샤넬 레인부츠 치면 나와요. 와 180만 원 장하나에. 야 그러면 버스를 타고 댕겨. 하긴 뭐 카드로 지르느라 이제 매달 그 카드비 내려면 아껴야겠죠. 와. 근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아니 명품을 안 사면 그 돈 가지고 내가 저축을 한다거나 더 여유있게 살 수 있잖아요. 오히려 명품을 사버리기 때문에 저축을 못하고 인생에 꼬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 심각성을 못 느낀다는 거야. 이게 문제가 뭐냐면 명품을 어린 나이 때부터 맛을 보잖아요. 그러면 일반 기성품은 만족이 안 됩니다, 이게. 네, 만족이 안 돼. 한번 샤넬에 이제 발을 담가버리면 여자분들이 많이 샤넬 가방을 매잖아요. 그럼 일반 보호세는 매지도 않아요. 왜 그런 거 똑같은 거 한번 스타벅스 맛을 보면 일반 그냥 동네 카페는 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늘고 있는 거야. 자기 버는 수준은 높지도 않은데. 그래서 저런 데 돈을 써버리면 저축을 못 하게 돼요. 저축을 하려 할 수가 없죠. 저기 돈이 다 나가는데. 그러면 젊을 때 저축을 안 하는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젊을 때 저축을 안 하면 나이 먹어서 저축을 더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 사는 게 고달프고 답이 없어 보이면 결혼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을 구제해줄 사람 찾기 위해서. 근데 못 찾으면 어떻게 된다? 나이 먹으면 골로 가는 거예요. 벤츠 수입액은 세계 3위권. 벤츠도 카푸어가 많은 브랜드. 벤츠가 좋은 브랜드가 많은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약간 카푸어들의 어떤 그런 브랜드가 돼버렸어. 네. 벤츠도 카푸어들이 많이 모이죠. 특히 이클, 시클. 여러분 동네 구형 이클, 시클 많이 보이죠. 신형 말고 구형 많이 보이죠. 네. 여러분 빌라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구형 빌라나 구축 이제 좀 경사진 그 원룸 같은 데 보면 벤츠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먼지 쌓인 벤츠. 아니면 이제 바퀴 터진 벤츠나 범퍼가 날아가 벤츠. 색이 벗겨진 벤츠 많이 볼 수 있어요. 예, 멀쩡하지 않아 이게. 왜 멀쩡하지 않냐면 이거 고쳐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고쳐요. 특히 카푸어들이 벤츠를 많이 좋아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수리비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수리비가. 카푸어들이 관가하는 게 뭐냐면 차를 굴리는 것만 생각하고 나중에 내가 차 사고를 난다거나 뭐가 차에서 문제가 생길 시 수리비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리비를 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때부터 막혀버리는 거죠.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왜냐 차 할부금 내는 것도 버겁단 말이에요. 버거운데 수리비 어떻게 내냐고.
보통 저 카푸어들은 뭐 새 차를 사는 게 아니라 중고를 사겠죠. 중고도 비싸잖아. 중고를 샀는데 그 할부금 내는 것도 버거운데 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뭐 돈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빚으로 뭐가 멋있게 살아요? 한 번 자빠지면 끝인데. 하나도 안 있습니다. 하나도. 언제든지 자빠질 수 있는 사람이야. 언제든지. 그 명품 푸어 하신 분이나 카푸어 하는 분한테 제가 뭐 말씀드리자면 그때 젊을 때 뻘짓거리 한 게 평생 갑니다. 나이 먹어서까지. 그 젊을 때 멋 모르고 명품 사고 그 카푸어짓 한 게 그게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내가 그걸 메꾸려면 5년 6년 소비해야 돼. 5년 6년 그냥 날아가는 거야. 결국 저것 때문에 내가 젊을 때 열심히 살고 돈을 모아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데미지가 정말 세게 옵니다. 특히나 가진 게 없는 사람이면.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젊은 사람들이 어릴 때 빚저번에 만드는 게 빚을 지면 갚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갚으면 내가 돈을 못 모으잖아. 갚는 동안에 시간은 훌쩍 지나가 버려요. 다 갚아도 난 제로예요, 제로. 디폴트죠. 그럼 이미 나이는 차버렸어. 멀리까지 와버렸어요. 근데 빚이라도 갚으면 다행이겠지만 못 갚는 사람 많아. 못 갚으면 빚은 빚대로 쌓여버리면서 돈은 모이지가 않아요. 모이지가 않으면서 인생은 다 없어져. 지금 젊은 친구들이 빚져가지고 제대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카드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세요. 저 명품 소비 많이 하고 비싼 세단 돈도 없는데 모시는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가 미덕인 시대에 저축은 어릴 때부터 없어져야 할 습관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상하죠? 초등교육도 결국 정부부터 교육부가 하는 겁니다. 근데 불과 몇 년까지만 해도 재정부가 제발 국민들 소비 좀 많이 하도록 부탁했고 소비세, 부가세 등 간접세로 재정 확보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상 마찬가지고 찾아보면 관련 기사도 나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금지식 부족하다? 뭐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금지식을 일치 안 가르쳐주니까. 사실 금지식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사실 국영수보다 돈을 관리하고 모으는 능력, 일하는 능력을 먼저 가르쳐줘야 되는 게 학교의 역할이에요. 왜냐? 대한민국 사람들 절대 다수는 밖에 나가서 일할 사람들이잖아. 근데 금융교육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는 대학교 그 어떤 것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몰라서 안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알면서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냐? 이걸 가르쳐주면 사람이 돈을 안 쓰잖아. 돈을 안 쓰면 당연히 이제 기업이나 마케팅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겠죠.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오히려 요즘에 나이 어린 친구들이 비싼 물건과 비싼 어떤 아이템들에 대해서 더 많이 소유하고 있어. 요즘 보니까 뭐 초등학생도 구찌 옷 입는다면서. 구찌 티 입고 학교 다니고 아이폰 들고 다니고 비싼 브랜드 있고 뭔가 저축을 하는 것도 배우는 게 아니라 사치부터 먼저 배우죠. 사치부터 어떻게 하면 남들한테 안 꼴리는지. 근데 이거는 뭐 학교 교육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개개인이 문제가 있어. 개개인이.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멘탈인지를 못해요. 멘탈인지를. 쉽게 말해 한국 사람들 절대 다수 서민이잖아. 서민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족밥이네. 족밥. 족밥이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남자들 여자는 족밥이에요. 근데 족밥이면 족밥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겸손하고 능력이 맞게 생활해야 되는데 문제는 족밥들이 자기가 뭔가 대단한 줄 안다는 거야. 특히 나이 걸을수록 그런 대단한 줄 아는 족밥들이 많아지고 있어. 그래서 현실의 매운맛을 못 본 친구들이 많아요. 매운맛을 봐버리면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지금 서민들은 저축도 안 하면 미래가 없어요. 특히나 서민들이 비싼 소비를 하면 안 돼. 큰 소비를 하면 안 된다고.
앞으로 서민들의 경기는 점점 어려워져요. 물가 올라가면 타격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자가 타격받습니까? 서민들이 타격받나요? 서민들이 타격받죠. 앞으로 돈 벌기는 힘들어지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요. 근데 지금 쓰는 걸 똑같이 유지해서 쓰면 문제가 안 생길까요? 이렇게 경제가 안 좋고 내가 벌이가 안 좋은데 장사 굴리고 싶어요? 우리 집도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회사 다녀서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 가방 메고 싶어요? 근데 그건 아시기 바랄게요.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회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 기회예요. 왜냐? 그만큼 백그라운드를 깔아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좀 멍청한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자기 주제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 그러면 난 열심히 살기만 하면 돼요. 난 거기에 동의 안 하면 돼. 그래서 제 방송을 보는 분들만큼이라도 사치를 줄이시기 바랄게요. 사치를. 특히 여자분들. 지금 돈 없으면 나중에 힘들어진 사람들 많아요. 굉장히 많아. 특히 여자분들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저축 못한 분들. 저축 못했는데 이 결혼 시장에서 아웃된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모르겠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돈이 없는 사람, 돈은 없는데 이것저것 많이 산 사람, 미래에 어떻게 변할 거라는 계획 자체가 없는 사람들.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니까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정신 붙들어 매시고, 예, 일 열심히 하시고. 제가 돈을 아예 쓰지 말라고 얘기 못하겠어. 적당히 써요. 적당히. 능력에 맞게. 지금은 인생에 철학도 없는 사람도 많고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도 많고 나이 먹어서 힘들게 사실 분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안 먹힐 거야. 안 먹히면 어쩔 수 없죠. 자신이 나이 먹고 피부로 느끼는 수밖에. 어쨌든 간에 돈이 없는 사람은, 특히 부모님한테 뭔가 증여받을 게 없는 사람은 많이 모으셔야 될 겁니다. 무조건.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